한밤중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사단의 유일한 여성 장군으로서 부하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등에 지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그림자일 뿐 그들이 즐기는 전통 술잔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밤 눈 내리는 국경에서 울리는 총성 속에서 모든 편견이 뒤집힐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평생을 준비해 왔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사단에서 유일한 여성 장군이다. 임명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다. 내 얼굴은 늘 차갑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뒤로 틀어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답지 않다고 말하는 그 이마와 표정, 이제는 익숙하다. 처음 작전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남자 장교들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약간의 멸시까지. 사실 나는 이미 익숙해졌다. 군사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런 시선은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 조용히 똑바로 걸었다. 어깨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산골 부대는 공기가 다르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는다. 신기하게도 내가 처음 부임한 날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은 바닥에 소복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내 볼을 스치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잔뜩 옷깃을 세운 채로 분주히 뛰어다녔다. 중위님, 오늘 엄청 춥죠. 막내 김병장이 벌벌 떨면서 내 옆에 다가왔다. 나는 미소 한 번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산에선 첫눈 오고 나면 진짜 겨울이 시작이야. 그 말에 병사들이 슬쩍 내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그들 속삭임이 귀에까지 들릴 듯 가까웠다. 와, 진짜 여잔데도 전혀 안 힘들어 보인다. 그러게,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군화끈을 꽉 묶으며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다. 이 겨울, 이 산, 이 눈, 모두 나에겐 시험일 뿐이다. 산속 부대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 바로 이영제 술잔이라 불리는 환영식이다. 누구든 새로 부임하면 부대 전원이 모여 술 한 잔씩 돌리며 인사를 나누는 게 관례였다. 오늘 밤엔 신임 장군님 환영식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대위 박이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도 장교들도 기대에 찬 얼굴로 내 눈치를 살폈다. 탁자 위에 이미 소주병이 몇 병씩 놓여 있었다. 여긴 그런 게 있거든요. 장군님 우리끼리 한 잔씩 돌리면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박 대위가 살짝 웃으며 내 옆에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전통이란 이름 아래 아무도 빠질 수 없는 분위기였다. 누군가 소근거렸다. 여자 장군도 결국 마셔야지. 설마 빠지는 거 아냐? 나는 조용히 잔을 바라보았다. 술잔 너머로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 게 느껴졌다. 나는 소주잔을 조용히 밀어내며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군 의료 규정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요. 잠깐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박 대위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다. 장군님, 대형 한 잔만이라도 원래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전이 많은 미소를 잃지 않고 다시 답했다. 규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죠. 그리고 제 건강은 작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간 누군가가 쓴 웃음을 흘렸다. 뭐야, 진짜 안 마신다고? 다른 장교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잔을 들지 않았다. 속으로는 손끝이 떨렸지만
겉으론 단호하게 보였다. 대신 내일 훈련장에선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내가 술잔을 끝까지 거절하자 남자 장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슬쩍 쓴 웃음을 지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여자라서 저러는 거지. 누군가 속삭였고 바로 옆자리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 소리가 다 들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얼굴에는 그저 평온한 미소만 띄웠다. 이 순간 내 존재가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때 박대위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소리를 냈다. 장군님, 혹시 약하신 거 아니에요? 술 한 잔도 못 드시는 거 보니까 우리 부대 전통에선 이런 거 다들 버텨야 진짜라고 하거든요. 말끝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주변 장교들도 다들 힐끗 나를 쳐다봤다.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내 얼굴에 꽂히는 기분이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든 건강 핑계 대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박대위가 장난스럽게 소주잔을 흔들었다. 저희 때는 그랬으면 벌써 하하. 몇몇 장교들이 따라 웃었고 그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명백한 도전이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멸시가 숨어 있었다. 박대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술을 잘 마셔야 강한 장군이 되는 거라면 우리 군은 벌써 망했겠죠.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나는 한숨을 삼키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규칙을 지키는 것도 모두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만약 내일 작전이 있는데 오늘 술을 마시다 실수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에이, 박대위가 잠깐 머뭇거리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장군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흰 그냥 장난으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자른다. 박대위, 내일부터 내가 직접 훈련장 앞장서겠습니다. 그때 누가 약한지 확인해 봅시다. 박대위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방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미 작은 승리를 쟁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대위의 농담 섞인 도발에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평소 같으면 농담 한마디에 모두 웃고 넘겼을 분위기였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다들 말이 없었다. 각자 잔을 만지작거리거나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그 사이 시선은 전부 내 쪽으로 쏠렸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한 병사는 슬쩍 내 얼굴을 훔쳐보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 다른 장교들도 마치 시험 문제의 정답을 기다리듯 내 반응에 집중했다. 박 대위조차도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이 조금은 꺾인 듯 잔을 내려놓고 내 표정을 살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버텨야 할 공기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흔들려도 누군가는 나를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틈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평온한 표정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들 너무 조용하네요. 나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여기선 이렇게 침묵이 길면 뭐라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몇몇 병사들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아직도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여기서 약해 보이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분위기는 아직도 무거웠지만 나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뚫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여러분, 저는 체면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군인이란 내일 바로 전장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술 한 잔으로 쓰러지는 지휘관이 좋은 리더일 수 있을까요? 박 대위가 머쓱하게 잔을 만지작거렸다. 몇몇 장교가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규칙을 지키고 제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믿어요.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며 덧붙였다. 만약 내일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저는 맨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자 한두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박대위도 마지못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군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좀 구식이었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물 한 모금으로 건배를 대신했다.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해.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모두를 설득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나답게 한 걸음 내딛었다. 그날 밤 모두가 숙소로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사무실 불을 끄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문득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단톡 봤어? 응, 김중희가 또 뭐라고 썼던데? 나는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사실 모든 게 다 들렸다. 잠시 후 핸드폰이 진동했다. 부대 장교들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떴다. 김중희, 솔직히 저 여자 장군, 그냥 슈 하는 거 아님? 괜히 건강 핑계 대고 멋있는 척만 하네.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다. 누군가는 곧장 이모티콘으로 동조했다. 슈, 요즘 시대라 그런가. 봄,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속이 쓰라렸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래, 이게 내가 견뎌야 할 또 다른 전쟁이구나.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있던 작전 지도를 다시 펼쳤다. 내가 증명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결과였다. 김중희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아침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시선들이 다시 나를 스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내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부러 내 시선을 피했다. 야, 단톡에 그거 봤어?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런데 솔직히 나도 좀 그렇더라. 우리 부대 전통인데 병사들조차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며 조심스럽게 내 쪽을 쳐다봤다. 사는 못 들은 척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렇지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이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텐데 괜히 튀어서 결국 욕만 먹지. 대위 박조차도 내게는 밝게 인사하면서도 다른 장교들에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눈이 아직도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곧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 속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함도 밀려왔지만 나는 절대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런 뒷말과 의심, 편견이 이 부대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 새삼 실감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뿐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우연히 회의 준비를 하다가 잠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보통은 단체 채팅방 알림을 무시하고 넘기지만 그날따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자연스럽게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게 됐다. 여자 장군, 그냥 쇼하는 거 아님? 멋있는 척만 하네. 김중희의 글, 그리고 뒤따르는 비아냥거림과 이모티콘.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골을 타고 한기가 훅 하고 올라왔다. 내가 애써 태어난 척 걸어온 시간들이 이 한 줄의 메시지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화면을 꺼버렸다. 마치 그 안의 모든 말들이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보여주기 식이야. 여자라서 그래.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밖에서는 동료 장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중희, 진짜 웃기지 않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요즘엔 다 보여주기 식이야. 특히 여자들. 그 말들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조용한 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혼자구나 라는 쓸쓸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속으론 아팠지만 밖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정리했다. 이럴수록 나는 더 버텨야 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증명해야 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12월다. 방 안은 조용하고 창밖엔 눈이 사뿐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번 뒤척였다. 나름의 대가는 왜 항상 이렇게 아픈 걸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내가 소수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남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농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술자리조차 내겐 늘 시험대였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버텨야 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밖에서는 희미하게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부대에서 함께 지내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다르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네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다. 대신 그 무기를 들고 선다는 건 누구보다 단단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그 말을 되새겼다. 이 밤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나도 약해지고 싶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당기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참을 내 안의 싸움이 계속됐다. 아침이 밝자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훈련장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에 숨이 하얗게 퍼졌지만 나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다. 병사들과 장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줄을 섰다. 나는 국모를 굳혀 쓰고 눈을 힘있게 쳐다봤다. 전원 집합. 내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한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동안 조용하게만 행동했던 내가 이토록 힘있게 지휘하는 모습은 그들에겐 처음이었으니까. 준비 자세. 하나, 둘, 셋. 나는 더욱 크게 또렷하게 구령을 외쳤다. 박대위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와, 목소리 장난 아니다. 김중희도 잠시 머뭇거리다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렇게 힘있는 줄 몰랐네. 병사들도 하나둘 내 지시에 맞춰 정확히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 나의 존재감이 조금씩 전해지는 걸 느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차가운 아침.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싸워야 할 자리다. 목소리 하나로도 나는 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훈련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안의 열기는 누구보다 뜨거웠다. 구령이 점점 힘차게 울릴수록 일부 병사와 장교들은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내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마치 못 들은 척 대충 움직였다. 자로향. 나는 분명히 크게 외쳤지만 3명 정도는 일부러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박대위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슬쩍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장군님? 김중희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았다.
몇몇 병사는 서로를 보며 키득거렸다. 야, 천천히 해. 어차피 눈에 안 들어올걸? 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건 또 처음이네. 그렇다고 바로 소리치거나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다. 오히려 침착하게 모든 행동을 눈에 새겨두기로 했다. 훈련은 훈련답게, 명령은 명령답게, 나는 담담히 한마디 더 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헝클어진 채 그들의 속내와 불만이 차가운 아침 공기처럼 퍼져나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다짐이 굳어졌다. 이들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직접 보여주고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 내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마음속에 또박또박 새기고 있다는 걸. 나는 훈련이 끝난 뒤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밖에선 병사들과 장교들이 아직도 훈련 이야기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내 방 안은 오히려 고요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 훈련 중 일부러 늦게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김중희, 박대위, 이병장, 최하사. 이름을 적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쓰라렸다. 나는 절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리더가 된다는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창밖에선 누군가 농담을 하며 웃고 있었다. 내가 바보처럼 안 들은 척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다. 속으론 여러 번 갈등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작은 무질서와 무시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일의 훈련 계획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 거야. 내가 적어둔 그 이름들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오후가 되자 나는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장군님, 이 대령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조용한 회의실. 문을 열자 이 대령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뜨거운 커피와 두꺼운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서로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군님, 요즘 훈련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의 목소리엔 열은 걱정과 어쩌면 약간의 실망도 섞여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명령을 무시하거나 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령은 한숨을 쉬며 내 눈을 바라봤다. 이 부대에선 여태껏 여장군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해하고 시험하려 듭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과 타협하거나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장군님, 혹시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가 직접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령님이 괜히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전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대령의 입가에 아주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때로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면 더 빨리 지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닫힌 회의실 안. 나와 이 대령, 그리고 이 부대를 둘러싼 무거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이 대령이 잠시 서류를 만지작거리다 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부대 내 분위기 다 알고 계시죠? 솔직히 밑에 있는 장교들과 병사들이 아직 장군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리더십에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이 강한 부대고 모두가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려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인정을 부탁할 생각 없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혹시 너무 고집 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조금씩 양보하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대령님,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규칙을 지키며 결과로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진짜 리더라고 믿으니까요. 이 대령은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좋아요. 그 의지 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필요할 땐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창밖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봤다. 나는 이 대령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 대령은 내 태도에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님. 정말 강하시군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강함이 외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외로움이 무섭진 않습니다. 대령님,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회의실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유리창 너머로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 대령은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듯 말했다. 장군님,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진 마세요. 이곳엔 장군님 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회의실을 천천히 나섰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을 내가 만든다는 걸 이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 이 부대에서는 여성 장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에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묵직한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여장군이 된다는 건 단순히 계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오랜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무거운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야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대령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실그 의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걷겠다면 나는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답했다. 당신의 믿음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묵묵한 동지가 생긴 듯했다. 나는 이 대령의 무거운 말에 단호하게 답했다. 대령님, 저는 성별 때문에 그들이 저를 따르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저를 인정하는 이유가 결과일 뿐입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 말 한마디가 무거운 돌처럼 공간을 채웠다. 저는 그저 부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누가 여자라서 못한다거나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따르든 말든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이 대령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번지는 걸 느꼈다.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는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다. 경계 초소에서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다. 침입자 발생.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전역에 퍼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바짝 긴장했다. 모두 위치로. 내 명령이 즉시 울려 퍼졌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나는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었다. 중위 김, 전방 3시 방향, 집중 탐색, 대위 박, 후방 경계 강화. 나는 소리쳤다. 일부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움직였고 중위 김은 다친 채 돌아왔다. 장군님, 적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나는 김중희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잘했다. 계속 경계하라. 긴박한 순간 적이 또다시 움직였다. 저쪽이다. 병사들의 함성과 총성이 메아리 쳤다. 나는 차가운 눈 속에서 더 이상 여성이 아닌 진짜 지휘관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 밤 나는 그 누구보다 앞장섰고 병사들은 나를 따랐다. 눈밭에 남은 우리의 발자국은 갑자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경계태세,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경계태세, 경계태세. 사방에서 병사들이 소리쳤다.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모두 위치로. 장비 점검. 신속히. 병사들이 허둥지둥 움직였고 장교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지휘했다. 누군가는 무전을 잡고 긴급 보고를 하고 누군가는 전투복을 빠르게 착용했다. 나는 한 손에 무전을 들고 다른 손으로 병사들을 지휘했다. 차분히 움직여. 당황하지 마. 하지만 내 마음은 천둥처럼 요동쳤다. 전년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야. 누군가 급히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침입자가 남쪽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큰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두 침착하게 행동하라. 목표를 완전 제압할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부대는 하나로 뭉쳤다.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나를 믿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들은 나를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경보가 울리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어나갔다. 나를 따라와. 내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강하게 울렸다. 특수부대원들이 나를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발걸음마다 눈밭이 부서졌고 숨결은 흰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중위 김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적의 흔적이 남은 지역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나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어둠 속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기다, 움직임이 있다. 내가 소리쳤다. 부대원들이 일제히 위치를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조용히 눈치채이면 안 돼. 나는 명령을 내리며 한 손에 권총을 단단히 쥐었다. 그 순간 적의 움직임이 보였다. 표적 발견.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 적을 포위했다. 내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차분함만 가득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그날 밤 나는 단순한 여성 장군이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로서 부대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었다. 작전 중 갑작스러운 총성에 김중희가 무릎을 살짝 다쳤다. 장군님, 그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나는 즉시 그의 상태를 살폈다.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괜찮아. 여기 앉아. 나는 신속히 그의 무릎을 닦고 휴대용 구급상자를 꺼냈다. 아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내가 직접 해줄게.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했다. 장군님이 직접 치료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미소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 팀의 규칙이야. 누가 다치면 서로 돌봐야지. 그 순간 김중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장군님, 전 이제 더 이상 그냥 여자가 아니란 걸 느껴요. 우리가 진짜 한 팀이라는 걸.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조금은 빛을 발하는 듯 했다.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다. 네, 장군님. 특수부대가 적을 추적하던 중 갑자기 박대위가 걸음을 멈췄다. 장군님, 조심하세요. 나는 뒤돌아보며 박대위가 발을 헛디딜 뻔하는 걸 보았다. 뭐야? 그는 거의 지뢰 위에 발을 디딜 뻔했다. 나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박대위, 멈춰. 거기 움직이지 마. 박대위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나는 천천히 그가 서 있는 주변을 살폈다.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박대위가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판단력이 대단하세요.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야 해. 그게 팀이니까. 긴장이 풀리면서도 모두가 이번 사건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날 밤 나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동료를 살리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눈밭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였다. 조심해, 적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 내 목소리는 긴장과 결의로 가득했다. 특수부대원들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움직였다. 그 순간 무전에서 낮고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표 위치 확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포위망 좁혀. 퇴로 차단.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병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그는 숲 가장자리, 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침착하게 접근했다. 멈춰. 움직이지 마. 내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체포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를 감시하며 팀에게 말했다. 잘했다. 모두 조심하면서 후송 준비해라. 그 순간 부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장군님, 대단합니다. 직접 앞장서 주시다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결과가 말해준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단지 여성 장군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았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그야말로 들썩였다. 모든 병사와 장교가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어제 그 장군님 보셨어? 완전 달라졌어. 맞아, 전혀 다른 사람이야. 진짜 불꽃 같더라. 막내 병사들은 서로 농담을 하면서도 눈빛에는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여자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중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가 진짜 리더라는 걸 오늘 완전히 증명했어. 나도 부대의 소식을 멀리서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서야 조금씩 믿기 시작했구나. 점심시간 병사 몇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오늘 훈련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아.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으니까. 그날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나를 그저 여자가 아닌 진짜 지휘관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 며칠 후 군사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장군님, 이번 작전 성공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젠 내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메라 앞에 서자 수많은 눈빛이 나를 응시했다. 기자들이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 질문을 던졌다. 여성 장군으로서 이번 작전을 이끈 소감이 궁금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이번 작전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 부대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진짜 다르네. 역시 결과가 말해주네. 그동안 의심과 불신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그 순간 깊은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다. 결국 나는 나로 인정받았구나. 카메라가 꺼지고 조용해진 촬영장에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인터뷰 중 나는 말을 아꼈다. 내가 나서서 떠들기보다 부대 전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팀 모두가 함께 카메라 앞에 서십시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모두가 한 줄로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묵묵히 그 순간을 함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연대감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의 힘이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내게 물었다. 장군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대원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다. 그들은 이제 나만의 부대가 아니라 우리의 부대였다. 며칠 후 이 대령이 내 사무실로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장군님, 그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 나는 당신에 대해 너무 경솔하게 판단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동안 그가 내게 쏟았던 냉담함과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작전과 당신의 리더십을 보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진정한 지휘관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내 어깨를 다시 한번 힘있게 쳤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저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듯 묵묵한 동지애를 느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살짝 진동했다. 단체 채팅방 알림이었다. 김중희 장군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말실수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묵직해졌다. 바로 답장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김중희, 알겠소.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 그 메시지가 보내지자 채팅방에 작은 응원의 이모티콘들이 이어졌다.
그날 이후 김중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동료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진짜 실력과 마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확신했다. 이 부대에서 나도 모두도 함께 성장할 거라고. 나는 김중희의 메시지를 보고도 즉시 답하지 않았다. 몇 초 후 냉담하게 한 줄을 썼다. 일은 각자 하는 거야.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내 마음속 더 큰 추위는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속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쌓인 불신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동료가 실수를 인정하고 다가오는 건 좋은 신호지만 나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과가 있어야 진짜 믿을 수 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나는 다시 그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핸드폰에 또 다른 알림이 떴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겠지. 어느 날 오후 박대위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장군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나는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우리는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박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술자리에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장군님을 오해했죠.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볼래요?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처음에는 여성 장군이라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고 그게 모든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박대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더 배우고 당신을 믿을게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조금 더 쌓았다. 그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변화가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임을 나는 느꼈다. 박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군님,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구하실 일이 없게요.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다시는 내가 널 구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 그 말에 그는 순간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네, 장군님, 약속할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부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곳이야. 다른 누구도 아닌 너와 내가. 박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좋아, 앞으로 함께 최선을 다하자.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부대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모두 수고했어요. 이번 작전 덕분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휘관의 칭찬에 병사들과 장교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특수부대원들은 한 명 한 명 포상을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박대위가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희도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덕분에 저도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대 전체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 소리가 부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열정과 단결이 이 부대를 진짜 강하게 만든다는 걸 확신했다. 며칠 후
군단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렸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작전의 성공을 축하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나를 술자리로 강제로 끌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박대위가 다가와 잔을 들며 말했다. 장군님, 이번엔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병사들도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장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이제야 내 자리가 조금씩 인정받고 있구나. 행사장 한가운데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앞에는 동료들의 환한 얼굴과 따뜻한 박수가 있었다. 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진짜 힘이구나. 나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여성 장군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서 있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몇몇 여성 장교들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장군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함께 작은 회의실로 걸어갔다. 그들은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동시에 진지한 표정이었다. 저도 장군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한 여장교가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강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 경험과 마음가짐, 그리고 실패와 도전의 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줄 동료를 찾는 것도 꼭 필요하죠. 그녀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표정이 밝아졌다. 장군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싸움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더 단단한 팀으로 거듭났다. 며칠 후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다. 장군님, 이번에 한 남자 장교가 자원에서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누구죠? 김대위라고 합니다. 당신의 지휘 아래서 일하고 싶다며 자진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몇몇 장교들은 속으로 놀라워하며 수군거렸다. 여장군 밑에서 일한다니 대단하네. 김대위가 처음 부대에 와서 인사할 때 나는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한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장군님, 저는 당신의 리더십을 보고 배웠습니다. 함께 일하며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느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강해지자. 그날부터 김대위는 부대의 중심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가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내가 여성 장군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편견과 불신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부대 식당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이번 겨울 눈 덮인 국경에서 여성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가 뛰어난 작전 성과를 거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여성 지휘관의 이름은 바로 장군 이지현. 그녀의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리더십이 이번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TV 앞에 모여 화면을 바라봤다. 우리 장군님이다. EPAK 어린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뉴스에서는 이번 작전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나와 부대원들의 인터뷰도 함께 전했다. 저는 우리 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받지 않았다.
그저 훌륭한 지휘관으로 불렸다. 부대 내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다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이지현, 네가 해냈구나. 그의 말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널 봤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싸워왔는지, 이젠 네가 자랑스럽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하나면 힘이 되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네 길을 흔들림 없이 가렴.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그 전화통화가 끝난 후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깥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불꽃으로 가득 찼다. 이제야 나는 진짜 나 자신이 된 것 같다. 그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긴장과 부담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은 여전히 하얗게 쌓이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과 내 마음속 평화가 묘하게 어우러졌다. 몇 번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던 걸까?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싸움이 끝난 것만 같았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올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부대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하얗게 뒤덮인 땅과 어둠 속 빛나는 별들이 어우러져 세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속으로 다짐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나는 그 순간 지난 모든 고난과 싸움이 다 의미 있었음을 느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내 길은 내가 만든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 덮인 하늘 아래에서 한 걸음 내딛었다. 그 발걸음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이 밤, 이 눈,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눈 덮인 밤하늘 아래 서서 과거를 떠올렸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속삭임과 날카로운 시선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자가 장군이라니 저렇게 말이 없는 게 진짜 실력이 있는 걸까? 그 모든 말과 눈빛이 한때는 나를 무너뜨릴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바람에 스치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지금은 그저 내 길을 묵묵히 걷는 것만이 중요했다. 어떤 소음도, 어떤 의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바람결에 흩날리는 작은 먼지가 아니다. 나는 눈길을 들어 다시 한번 별들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빛이었다. 그날 이후 어느 늦은 오후였다. 몇몇 젊은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내 앞에 다가왔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병사가 부끄러운 듯 말했다. 밤에 구해주신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살짝 놀랐지만 마음 깊이 따뜻해졌다. 그건 모두 네가 잘 싸워줘서야 가능했던 일이야.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군님이 없었으면 저희도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모두 한 팀이야. 서로 지켜야 해.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군님.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믿음과 존경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서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감사 인사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호류. 물은 모두 동료야. 성별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아. 병사들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다. 맞아요. 우리 모두 같은 팀이니까요.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덧붙였다. 서로를 믿고 지켜줄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질 수 있어. 그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어깨를 토닥였다. 장군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함께 힘내요.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꿔온 진정한 팀이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여성 장군과 남성 병사가 아닌 한 몸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훈련이 끝나고 몇몇 젊은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장군님,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수줍게 눈을 피했다. 다음 훈련 때 장군님이 저희를 직접 이끌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함께 가자. 병사들은 기쁨에 눈을 반짝이며 서로 웃음을 나누었다. 정말이에요? 장군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야 진짜 함께하는 부대가 됐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단단한 팀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친절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함께 가자. 그 순간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다. 장군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보며 다짐했다. 이젠 나도 그들을 이끄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병사들은 나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화답했다. 네, 장군님, 그날 밤 나는 진정한 리더로서 또 한 걸음 더 성장한 자신을 느꼈다. 며칠 후 이 대령이 다시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이번엔 한층 진지한 표정이었다. 장군님,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의심하고 경솔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대령님, 이해합니다. 누구나 처음엔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장군님의 강인함과 리더십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 부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갑시다. 고은아이는 과거의 오해를 넘어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 고은아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인정하게 됐어. 병사들은 점심시간에도 작은 그룹을 이루어 이야기를 나눴다. 헤이, 저렇게 차분하고 강한 리더는 처음 봤어. 진짜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 한 중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부대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전보다 더 단합되고 더 강해진 것 같아. 나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내가 바란 건 바로 이거야. 박대위가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장군님, 이제 진짜 인정받으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니까. 부대는 이제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홍지휘관 부임 요청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동안의 긴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다. 이지연 장군님께 귀하의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총지휘관 부임을 공식 요청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과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직접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할 것입니다. 병사들과 장교들은 뜨거운 박수로 나를 응원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지현 장군님, 귀하는 이 부대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싸움이 한 줄의 문장으로 응축된 듯 했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이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내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출렁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진정한 리더로서의 무게와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이영재 술잔을 거절했던 그 순간 모두가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던 눈빛, 속삭임과 의심, 그리고 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건강 때문에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술잔을 밀어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 거절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두가 나를 인정하게 만든 시작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며 걸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싸움 끝에 얻은 작은 승리의 표시였다. 사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나는 병사들과 장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술을 거절했던 이유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저는 심한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마셔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누군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때는 인정받고 싶었고 약점을 드러내기 싫었어요. 박대위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장군님,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나에 대한 존경심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진짜 강함은 바로 솔직함과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진심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실력과 의지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그럼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나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냥 내가 나에게 엄격했을 뿐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았거든요. 주변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두가 내 결의를 느꼈다. 진짜 강함은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약점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나답게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단지 지휘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고요해졌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수많은 편견과 싸워온 나의 모든 삶이 담긴 진심이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짜로 책임지고 누가 앞장서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눈빛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나는 단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어요. 병사들과 장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나를 응원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리더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남긴 것은 성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강인한 지휘관으로서의 흔적이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내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이 험난해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